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아직 상용화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기술의 벽. 한국은 조용히 그 벽을 넘어 방법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홍보도 언론을 통해 떠벌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하나의 실험 결과로 세계 항공 기술계를 조용히 뒤흔든 나라. 회의장엔 정적이 흘렀고 기술 강국들의 얼굴에는 믿기 힘든 충격과 당혹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누군가 작게 그러나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방하고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미국 항공엔진 기술자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고백. 그가 직접 목격한 한국 기술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클 그랜트입니다. 미국 동부에 있는 한 항공엔진 개발소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기술자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테스트와 실패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제 손을 거쳐간 합금 블레이드만 해도 수천 개는 넘을 겁니다. 항공엔진이라는 건 단순히 열을 견디는 금속 조각이 아닙니다. 그 안엔 기류를 다루는 계산, 원심력에 버티는 구조, 그리고 수명을 버텨내는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이끌고 있다고 말이죠. 그런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기술보다는 조립과 조율의 이미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기업들이 미국산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고는 있지만 설계에서부터 시작해 항공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해낸 사례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그런 생각을 품은 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 터빈 심포지엄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행사장은 세계 각국의 기술자들로 북적였어요. 유럽, 일본, 러시아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연구 성과를 교환하고 있었죠. 저는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며 오전 세션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기술 자료와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최신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포스터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오전 내내 여러 발표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약간의 개선점이 있는 정도였죠. 그 발표는 오후 일정의 중반쯤이었습니다. 한국방산기술연구소 소속으로 소개된 발표자는 TIT 1550도에서 30분 이상 안정운전이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엔진이 아니라 시제 모듈 기반의 실험이라는 설명도 곁들였지만 그래도 그 수치는 우리 연구소에서도 아직 공식적으로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담아 듣지 않으려 했어요. 실험실 조건에서만 가능한 수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발표자가 보여준 데이터와 그래프들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밀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수사 없이 오직 데이터와 사실만을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묵직한 무게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옆자리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험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상용화가 어렵지. 중국 국영항공기술원에서 온 린타오였습니다. 그는 한국 측을 가리키며 피식 웃더군요. 그 나라는 늘 뭔가를 조립하긴 잘해. 근데 자기 머리로 만든 건 글쎄.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같은 생각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정말 가능했을까? 단순히 실험 조건에서 나온 수치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발표가 진짜라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기술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지만 한국 발표자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대답에는 확신과 겸손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더 많이 이야기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안에 있던 편견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에 큰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발표 당시 사용됐던 실험 데이터를 요약한 문건이 저희 연구소 내부 기술팀으로 회람됐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공개된 건 아니었고 일부 온도 유지 데이터와 소재 분석 결과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본 순간 제 손끝이 저도 모르게 멈칫했습니다. TIT 1550도, 30분간 안정 유지, 소재 변형률 1% 미만, 냉각 채널의 열 분산 곡선도 안정적. 그건 수치 하나하나가 허투루 흘려볼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놓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연구 결과를 검토해왔지만 이런 데이터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시험 결과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보통 이런 극한 환경에서의 실험은 데이터 편차가 크기 마련인데 한국팀의 결과는 마치 오랫동안 다듬어온 듯한 일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회의실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고 몇몇은 노트북으로 자신들의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도 비슷한 실험을 진행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보고서 말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상용화 전 단계이며 소재 여러 분석과 반복 실험이 추가로 필요함. 즉,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명백히 가능성을 입증한 수준이라는 뜻이었죠. 연구소 내 시니어 엔지니어 하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냉각 채널 설계에 너무 집착했나봐. 그들은 소재 자체의 안정성에 더 초점을 맞췄어.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한국팀의 접근 방식은 우리와 달랐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방식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린타오와 호텔 근처의 바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고 태연하게 묻더군요. 오늘 그 보고서 봤어? 봤지. 제가 짧게 답하자 그는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게 진짜면 우린 자존심 문제요. 우린 WS15를 만들기 위해 20년 넘게 돈을 부었어. 그런데도 아직 고온에서 블레이드가 휘는 걸 못 잡고 있단 말이지. 린타오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러워했고 서방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가 쫓아야 할 대상이 다른 아시아 국가라니 그에겐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더니 제 쪽을 슬쩍 보며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소. 뭔가 빠뜨린 거 아닐까? 데이터든 조건이든.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간과했던 곳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갈라지는 두 개의 생각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그 수치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다른 하나는 혹시 그게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해 가진 고정관념이 그 데이터를 마주한 제 눈앞에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에서 나와 호텔방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방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 연구 분야, 그동안의 성과들, 이전에는 관심 있게 살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 엔진 블레이드와 관련된 논문들을 꾸준히 발표해오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린타오의 말처럼 어쩌면 저건 그냥 실험실 안에서나 가능한 쇼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그날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기술자의 연락처를 찾아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류나 문의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데이터 검토에 감사한다는 짧은 인사에 불과했죠. 사실 그 이메일을 쓰는 제 손끝은 부끄럽게도 다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막연한 직감이 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평소와 다른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항공 엔진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늘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믿음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하지만 이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아온 세계관이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연구소 복도를 걸으며 저는 문득 벽에 걸린 항공 엔진의 단면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이 복잡한 기계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의 나라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그 문턱에 서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 부서의 기술 전략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 자료에는 한국 측 실험 성과에 대한 요약 검토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소재는 기존 F 블레이드 합금 대비 열팽창 개수와 필요한계에서 통계적으로 우세하며 냉각 채널 설계 역시 열 분산 효과가 뚜렷함. 다만 시제품 수준의 결과이며 반복성 및 찬공기 적용 가능성은 검증 필요. 회의실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이 데이터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죠. 우리 연구소의 수석 엔지니어 중 한 명인 로버트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야. 체계적인 접근법과 꾸준한 연구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해.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일 수도 있어. 그들이 어떻게 이 결과에 도달했는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제 눈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너무나 정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의 과장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해냈는지를 외치는 대신 아직 가야 할 길이 많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태도만이 보였거든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저는 그들의 실험 방법론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결과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한계점도 명확하게 기술했어요. 이는 매우 드문 접근법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적인 결과만 강조하고 실패는 최대한 숨기려 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실패까지도 투명하게 공유하며 그것이 어떻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하게 증명했고 조용히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보다는 자신들의 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우리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 제시카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미국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유망주였죠. 마이클, 이 데이터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한국 팀이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녀의 눈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는 국적이나 출신보다 순수한 기술적 호기심이 더 중요했던 거죠. 린타오는 회의실 한쪽에 앉아 그 보고서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그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한국은 조용히 우리를 앞질렀다는 뜻이오. 중국은 늘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거지.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쟁자에 대한 인정, 어쩌면 부러움까지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는 항상 보여주기에 집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증명하기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정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기술에 대한 우월감이 어쩌면 그들 앞에선 무책임한 자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만 여겼던 나라가 이제는 깊은 호기심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기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다루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에서 저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조심스레 한국 기술자 측에 추가 질의를 보냈습니다. 정식 회신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제가 요청한 몇 가지 여력학 관련 데이터를 비상업적 검토 목적으로 공유하겠다고 답변해왔습니다. 그 답장에는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 더 인상 깊은 말이 한 줄 쓰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팔기 전에 기술을 지키는 방법부터 배웠습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잠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거든요. 우리는 항상 기술을 개발하면 바로 상용화와 수익 창출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지키고 성숙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이 보내온 데이터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와 표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 이상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검증 과정과 오랜 시간에 걸친 연구의 흔적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술을 만들면 그걸 얼마나 팔 수 있을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만들며 그걸 얼마나 오래 보호할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한 겁니다. 첨부된 자료에는 온도 상승 곡선, 소재 수명 예측, 여러 시뮬레이션 외에도 시험편 100개 이상을 반복 테스트한 피로도 그래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실험을 그렇게까지 반복해야 했을까요? 단지 수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럴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갖고 그 과정을 증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연구실에서 저는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단순히 한두 번의 시도가 아니라 수백 번의 반복과 검증을 거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강한 성공의 기반을 다져나갔던 것이죠. 데이터 말미에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간략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 기술을 완벽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온도, 더 긴 유지 시간, 더 적은 변형률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들에게 이번 성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다고? 같은 부서의 한 동료가 자료를 보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네. 그 말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술을 대하는 태도,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10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F 엔진 개발 막바지, 상업화 일정에 쫓겨 수명을 줄여도 되는 수준의 합금 타협안을 제시했던 회의. 그땐 그게 효율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는 항상 적당히 괜찮은 수준에서 타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석양이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 그들이 가진 끈기와 열정,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가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겠죠? 그들이 쌓은 건 단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만든 구조였고 책임으로 다져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조립국은 어느새 독립적 철학을 갖춘 기술국가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른 어떤 데이터보다 제 마음에 더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다음 날, 저희 부서에서는 긴급 기술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의 시제 엔진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 회의실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부서장뿐만 아니라 연구소 이사까지 참석했으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회의실 앞쪽 스크린에는 한국 측이 공개한 데이터와 우리 연구소의 최신 실험 결과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미묘한 차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큰 격차를 의미했죠. 특히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 부분에서 그들의 우위는 명백했습니다. 회의 초반 몇몇 동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상용화 가능한 수준일까? 혹시 발표용으로 조정된 결과는 아닐까? 그런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기술 우위를 자랑해온 우리 연구소에서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저와 몇몇 실험 데이터 검토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실험은 분명히 기술적 신뢰성을 갖고 있습니다. 단결정 초합금의 고온 내구성과 필름 쿨링의 분산 효율 모두 우수했고 무엇보다 데이터 간 일관성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나 그 결과가 진짜임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실험 결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자존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적 우월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쟁 기술의 등장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던 방향 감각의 충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하고, 더 빠른 기술을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초를 다지며 나아갔던 것이죠. 데이터 분석팀의 수석 연구원인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들의 실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결과의 안정성입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소재의 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어요. 이건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의 실험과 조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날 오후 기술 전략 책임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2030년 목표로 잡았던 실험이 다른 곳에서 먼저 실현됐다면 이건 위협이 아니라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류를 모색해보는 게 옳습니다. 그의 발언에 몇몇은 동의했고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국 회의는 한국 측과의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교류는 아니고 비공식적인 학술 차원의 접근이었죠. 그래도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항상 가르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로비에서 린타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손에 쥔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이걸 그냥 조립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한국은 그동안 조용히 자기 길을 가고 있었던 거지. 우린 늘 성과를 보여주려 했지만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실험실을 지켰던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떤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만을 자랑스러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린타오는 커피 한 모금을 넘기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젠 우리가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우리는 한국을 그저 기술을 따라오는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대상이 된 것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온도 수치 하나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 절제, 그리고 철학이 기술을 움직였고
그 중심엔 조용하지만 확고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면허 생산의 조력자가 아닌 기술의 독자적 주체로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자세, 철학까지도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홀로 앉아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던 한 장의 이미지, 고운 레얼 블레이드의 현미경 사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호텔룸의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그 이미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 조직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밀하게 배열된 결정 조직, 열에 의해 뒤틀리지 않은 블레이드의 가장자리, 냉각 채널이 남긴 미세한 흔적까지. 그건 단순한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천 번의 실험과 수년간의 반복이 빚어낸 신념의 결과였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방산기술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연구 역사와 성과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문구나 과장된 표현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담하게 나열하고 있었죠. 그 태도에서도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팔기 위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보다 감내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묻어나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로스앤젤레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껏 저에게 기술이란 몇 도를 버티는가, 몇 분을 유지하는가, 누가 먼저 양산에 성공하는가로 나뉘는 싸움이었습니다. 숫자와 성능, 그리고 상업적 성공이 기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은 달랐습니다. 이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침묵의 증명서 같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 이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 자신들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기 위해 만든 구조물. 그 안엔 오직 숫자가 아니라 시간, 인내, 책임, 그리고 조용한 확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빠른 결과, 화려한 성과를 원했습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강하게라는 모토 아래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에, 깊이보다는 속도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것이 단지 성능의 증명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선택한 방향의 집합체였고 그 방향이 곧 그 나라의 풍도하다는 것을요.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실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철학, 그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발표나 대대적인 홍보 없이 오직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의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기술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보다 어떻게 숨기고 지키고 끝까지 지켜냈는지에 저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상의 것, 어쩌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정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보냈던 간단한 문의 메일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심이 담긴 문장이었습니다. 혹시 다음 실험 단계에서 국제 공동 검토의 형태로 협력할 기회가 있다면 저희 연구소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메일을 작성하며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결코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주도권을 쥐고 기술을 전수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우고자 했고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메일을 보내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기술 협력 제안이 아니라 겸손한 배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그 나라는 처음으로 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교류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심포지엄 폐막을 앞두고 열린 비공개 소규모 기술 토론에서 한국 기술자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포지엄 첫날 발표를 했던 그 연구원이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아마도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에서 10여 명의 기술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주로 항공 엔진 블레이드의 내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각 나라에서 시도했던 접근법과 한계점들이 공유되었죠. 한국 기술자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과대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설명은 명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실험에서 중요했던 요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때도 겸손한 말투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실험실 수준입니다. 항공기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더는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문제에 접근했는지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5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패가 결국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성공만을 이야기하고 실패는 감추려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들의 취약함까지도 솔직하게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기술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명확함, 그리고 깊은 전문성이 존경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저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정식으로 악수를 청했습니다. 당신들의 과정, 깊이 존경합니다. 그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커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그 순간 저의 말이 단순한 외교적 인사로 들리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그건 한 기술자가 또 다른 기술자에게 건넨 진심의 경의였으니까요. 우리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연구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우리 연구소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는 경쟁이 아닌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는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로비에서 린타오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 없이 앉아있던 그가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성과보다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서 좀 이상하게 부끄럽더이다. 우린 누가 먼저 공개하고 누가 먼저 베끼는지만 고민했어. 그들은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린타오의 말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다른 나라의 접근 방식에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웃더군요. 한국이라는 나라, 내겐 늘 조립국가였는데 지금은 잘 지어진 구조물 같아.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말에 저는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의 웃음이 조롱이 아니라 인정으로 바뀌는 순간, 그건 말보다 훨씬 깊은 전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번 심포지엄이 제게 준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 제 연구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며칠 후, 이 회의에 참가했던 유럽, 중동, 동남아의 몇몇 기술 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해당 실험에 대한 기술 교류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처음으로 국제적 기술의 대화 테이블 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선전도, 수치도, 광고도 없이 오직 조용한 실험 하나로 이뤄낸 성취,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변화는 1550도에서 30분간 유지라는 짧은 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의 뒤에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고, 그걸 믿고 기다려준 사회가 있었음을 이제야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서 받은 명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한 기술이 가장 멀리 간다는 말,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하나의 철학,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화려한 홍보보다도 강력했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전 그 심포지엄 회의장 한복판에서 제가 외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놀랐고 믿을 수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컨퍼런스가 아니라 제 내면의 변화를 가져온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많은 것들이 도전받고 새롭게 재정립되었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그 말을 다시 떠올리면 그건 단순한 기술적 반응이 아니라 제 안에 오래된 틀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였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저의 편견, 저의 고정관념,
어쩌면 저희 오만함이 깨지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제공된 식사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지나쳤던 나라가 이제는 깊은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의 역사, 문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더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능을 경쟁했고 스펙을 숫자로 나열하며 우열을 가려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는 기술을 이기는 도구로 시장 점유율을 위한 무기로 여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우리보다 뒤처진 국가들을 덜 발전된 나라로 여겼죠. 하지만 그들은 기술을 책임의 언어로 대했고 믿음의 형식으로 다듬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감이 결국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냈던 것이지요. 한 번도 외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실험 하나하나에 침묵의 확신을 담았고 누가 보지 않아도 끝까지 데이터를 쌓아냈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화려한 성과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친 단단한 기초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가 결국 오늘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이겠죠. 이제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독립이 아닙니다. 그건 기술을 바라보는 방식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 나은 길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낮추며 미국 동부의 하늘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를 밝히듯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한 나라의 기술력을 형성하는 것이겠죠. 저는 지금도 기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독선적이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것은 어쩌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가져다주는 우월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기술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성능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자세와 마음이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세와 마음이 결국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겠죠. 비행기가 착륙하자 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기술연구소 측에서 공동 검토 방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짧은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은 저에게는 커다란 울림이었습니다. 그 메일을 읽으며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술적 친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을 가능하게 해준 그날의 회의장을 저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날의 회의장은 내 오만을 깨우는 교실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작은 나라가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왜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왔는지를요. 그들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끈기, 겸손함, 그리고 확고한 신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어떤 조건이든 결국엔 해내고야 마는 진짜 기술국가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짐을 내리며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음을 느꼈습니다. 더 열린 마음으로, 더 겸손한, 그리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